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여의도 윤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의 서울 미래유산으로서 도시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는 여의도공원, 원효대교, 윤중제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 여의도에 있는 미래유산이 되겠는데요. 이 윤중제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된 것은 1998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당시 한강 개발이라고 하는 휘호석을 살펴보고 있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 한강 개발이라고 하는 표지석이 즉 윤중제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이 사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에 이 김현호 시장이 한강 개발이라고 하는 이 휘호를 새롭게 이렇게 조성했던 당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이 한강 개발 표지석 자체가 지금 마포대교 남단 여의나루 근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중제라는 말이 지금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방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뚝방을 쌓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는 서클 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로는 윤중제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읽은 것이 되어서 일본식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여의도의 한강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섬에 제방을 방죽을 쌓은 것을 윤중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967년 9월 22일 날 여의도 개발을 포함한 한강 개발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당시 흔히 불도저 시장으로 표현되고 있는 김현욱 시장은 여의도 둘레에 제방을 쌓겠다라고 해서 100일 전투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6월 1일 110일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됨으로써 이 윤중제 공사는 아주 단기간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무려 52만 명이 투입이 되었고요. 5,500톤의 시멘트와 40만 정의 블록으로 쌓은 총 길이 7.6km의 제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홍수등에 의해서 이렇게 모래섬에 불과했었던 여의도의 윤중제를 쌓음으로써 여의도의 87만 평의 택지가 이렇게 토지가 공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웠던 한강 개발 사업의 어떤 신호탄을 올렸던 것이 바로 이 윤중제 공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 흔히 이것이 벚꽃놀이의 명소가 될 수 있게 된 것 또한 이 윤중제의 이런 벚꽃 묘목들을 대거 심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나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쓸모없는 모래섬에 불과했고요. 이 마포와 이 시흥을 연결하는 강남을 연결하는 하나의 길목에 불과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 교통로였었다는 것이 시흥 간로라든지 인천 간로에가 넘어가는 이런 길목에 불과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영등포 일대의 형세를 보더라도 이 여의도 일대가 다 이렇게 모래섬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마포에서 영등포로 넘어가는 길목에 부과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재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이곳이 바로 양말사 안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나마 좀 높은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침수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다 모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역은 자연 제방 지역으로서 이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포 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서 영등포 방향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시 마포와 영등포를 이어주던 도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찍 대홍수 때 당시에도 여의도 지역은 전부 침수가 되었었다는 것을 이 도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36년도 당시에 경성시가지 계획 평면도를 보더라도 여의도 지역은
그대로 이 모래섬의 형태가 그대로 있어서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방 직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에는 비행장이 존재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것이 바로 1968년 2월 9일 밤섬이 폭파되게 되면서 결국 여의도 개발의 신호탄이 울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파 전에 밤섬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주변 지역이 다 이렇게 모래섬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 건설의 기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밤섬이 폭파되게 되었고 한강 하폭이 넓어지게 잔돌들을 캐서 여의도의 제방, 즉 윤중제를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여의도 주변에 제방을 쌓는 모습이 되겠고요. 당시 이런 제방 건설 자체를 하나의 전투적인 구호를 내세워서 서울은 싸우면서 건설한다 라고 하는 입간판이 보여서 있었던 당시의 윤중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에 제방을 이렇게 쭉 쌓아왔었던 이것이 바로 윤중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여의도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의도 둔치 지역 위로 이렇게 제방을 쭉 쌓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윤중제의 모습이가 되겠고요. 결국 오늘날의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게 된 것 또한 바로 오늘의 여의도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윤중제의 건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심어져 있었던 벚꽃들이 오늘날은 이렇게 큰 벚꽃 동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입체적인 도시 여의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쓸모없었던 모래섬이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마포대교의 건설과 또 원효대교의 건설 등이 이어지면서 이젠 섬이 아닌 육지와 연계되어인 하나의 계획도시로 발전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 한동안 여의도 광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곳이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생태적인 환경까지 갖추게 되는 여의도로 변화되어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의도 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의 맨해튼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여의도의 변화된 모습의 첫 출발점이 바로 윤중제의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윤중제, 서울의 미래